네, 장 이사님 세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엔 저와 장 이사님이 넷백업 9의 활용 방안 그리고 클라우드에서의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 관리 사례에 대해서 라이브 Q&A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리타스가 최근에 주력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죠. 넷백업의 9번째 버전을 내놨습니다. 메이저 버전이 바뀐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8점대 버전 대비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 버전하고 대비했을 때 넷백업 9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 또 눈여겨봐야 될 기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럼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 온프라미스와 또 클라우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프라미스 쪽을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 포인트와 연동한 그 나스 백업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나스 백업이 일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클라우드 포인트가 연동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리아DB, MySQL, 그리고 PostgreSQL 등의 그 어떤 스냅샷 백업을 강화해서 그리고 백업 기능 강화됐고요. 그리고 몽고DB 4.2 버전에 대한 백업 기능 강화, 그리고 호환성 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근래 고객분들이 MS SQL이나 뭐 오라클을 사용하던 고객분들이 근래에는 오픈소스 DB도 많이 고려하시고 실제 도입한 사례도 많이 늘어나는 사례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호환성을 이제 그 제공하던 이런 DBMS들의 추가로 스냅샷 기능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는 대규모로 넷백업을 사용하는 경우 이제 폐기되거나 임시 구성을 하는 구성에 있어서 설정이 남아 있어 갖고 이것들이 자동으로 좀 잘 정리되도록 지워지도록 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 발표의 뭐 테마인 클라우드 관련해서 뭐 성능적 또 기능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호환성이 확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거 Y2K 1999년에서 2000로 넘어갈 때 어떤 서버들이 버그를 일으킨 것처럼 네, 예. Y2K 38 버그, 2038년이 되면 어떤 버그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넷백업에서 이제 롱텀 보관 주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꼬이는 현상들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들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쪽에서는 이전에 별도로 판매가 됐었던 클라우드 포인트 제품을 통합을 했네요. 그래서 네. 클라우드 포인트와 연동한 나스 백업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오픈소스 DB에도 스냅샷 기능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1차로 백업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복사하는 과정에서의 그 성능이랄까요? 이게 예. 대폭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리타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랜 기간 동안 협업 관계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넷백업 9 출시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고, 그러니까 애저에서도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면 넷백업 9에서 뭐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된 개선 사항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관련된 소산이나 백업 관련 성능이 더 개선이 됐고 호환성에 관련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MS 애저의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AWS 글래시어와 같이 아카이빙 용도 어떤 그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사용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넷백업 입장에서는 아카이빙 스토리지와 연동되는 것은 이제 백업 저장 장치로서 애저의 아카이빙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네. 장기 보관 용도나 어떤 것들을 백업 타겟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애저 아카이빙 스토리지를, 그래서 글래시어를 우리가 썼던 것처럼 넷백업과 연동된 백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 AWS의 그 아카이빙 스토리지 글래시어 관련된 레퍼런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애저상에서 어떤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넷백업 연동해야 될 상황이 되셨을 경우 넷백업은 더 많은 어떤 선택지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넷백업과 연동한 주요 사례가 궁금한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여기서 실제 사명을 좀 말씀드리긴 네, 물론 좀, 그렇겠지만. 예, 좀 어렵습니다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된 사례인데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업 장치로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제 투더 클라우드 방안,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이제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이제 인더 클라우드 방안이 있는데요. 예. 먼저 투더 클라우드 방안을 말씀드리면은 투더 클라우드 중복적 어플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원격 복제를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백업 에어라고 불리우는 오토 이미지 리플리케이션을 불리우는 넷백업의 중복 제거가 이제 어떤 그 원격 복제를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대된 걸로 이제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어플라이언스가 필요로 했었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넷백업 9.0을 비롯한 넷백업 8.3 버전부터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와 넷백업이 중복적 어플에서 이제 합쳐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없이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클라우드의 데이터 전송이나 소산을 어떤 그 고려 중인 고객이 있으시다면은 과거에 비해서 손쉽게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거는 뭐 최근 모 이제 항공사에서도 성공적으로 저희가 레퍼런스를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뭐 국내 제조나 통신 그리고 뭐 제조, 바이오나 뭐 금융고객사들도 이제 많이 레퍼런스를 만들어가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래 좀 보수적이었던 금융고객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그 인더 클라우드 부분을 말씀드리면 넷백업이 이전 버전 8.3부터 그 클라우드 포인트와 넷백업이 합쳐졌기 때문에 인더 클라우드 관점에서 클라우드 포인트와 연동된 사례들이 근래 하나가 저희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파나가 애저상에 있는 어떤 고객이 되겠는데 그 고객사 같은 경우도 세파나 백업을 저희가 인더 클라우드에 있는 세파나를 저희가 넷백업을 통해서 클라우드 포인트를 써서 백업하는 사례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투더 클라우드, 인더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앞서서 금융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금융사가 진짜 보수적일 것 같아요. 돈이 걸렸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금융사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또 그리고 글로벌하게 전년 대비 70%가 클라우드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금 시점에서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뭐 많은 사항들을 봐야겠습니다만 뭐 퍼블릭 클라우드든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먼저 이제 그 유닉스 서버부터 보통 또 그 어떤 X86 서버로 먼저 전환이 되어져야 리눅스 서버 전환이 되어져야 원활하게 그 U2L을 먼저 이루어져야 클라우드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닉스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그에 대한 전환이 먼저고 실제로 업무 특성상 유닉스 서버 많이 이제 있을 경우 U2L 진행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좀 지지분여하거나 안 되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전환 이후에 기존의 어떤 그 통합된 성능 좋은 몇 대 좋은 서버만 관리하고 있었다면 일종의 부동산의 똘똘한 집안채 이런 것처럼 큰 서버 하나만 좋은 걸 관리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여러 클라우드 상에 있는 VM도 쪼개져 있는 경우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서 뭐 수십 대, 수백 개의 VM이 관리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관리상의 문제를 토로하신 분도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VM 수천 대 되는 경우라면 관리상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도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클라우드 전환 전에는 성능이 굉장히 빨랐고 또 몇만 단위 IOPS를 처리하던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전환 이후부터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서 클라우드에서는 성능적으로 그만큼 나오려면은 비용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거나 혹은 성능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그 성능이 최우선순위라면은 고려될 사항이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될 수 없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그 클라우드 감에 있어서 장점 많이 있겠지만 비용 부분이 너무 크다면은 이런 클라우드의 장점들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사전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 회사 내에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빅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원격 근무들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생겼어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약간 일원화된 데이터 보호 전략을 짜기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신경 쓸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계십니까? 예, 넷백업 9.0부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는데 그 점 말씀드린다면은 넷백업은 이전 버전부터 엣지나 코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이르는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호환성이나 뭐 크로스로 백업 버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몇몇 백업 밴더의 경우는 이런 그 유닉스 서버나 특정 DBMS나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호환성이 제공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넷백업은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호환성의 제약을 관리자가 특정 부분에 이제 제공하지 않아서 데이터 보호에 문제가 생기면 전략상의 문제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넷백업은 특정 업무의 백업만을 위한 포인트 솔루션이 아니고 엔터프라이즈급 환경에 백업을 위한 어떤 통합 백업 솔루션이기 때문에 최근에 팬데믹이라는 뭐 특수성과 뭐 재택근무로 인한 변수가 많다 할지라도 맞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래 뭐 핫한 이슈는 랜섬웨어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정 밴더 제품 같은 경우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윈도우 백업 서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특히나 그런 자체적인 보안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백업을 통해서 일원화된 데이터 보호 전략 수입이 필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안 백업해야 된다면 넷백업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랜섬웨어도 뭐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클라우드에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안인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이용한 만큼 비용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양을 저장하면 비용적인 부담도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솟아나는 방식보다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게 이런 부분도 좀 이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비용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예. 백업 업계에서 보통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 이제 중복 제거입니다. 뭐 계속 화두였고 지금도 많이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런 중복 제거 기능을 중심으로 백업 기술이 계속 발전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라우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때 최초 백업은 중복 제거가 좀 덜 되지만 이후 백업부터는 중복 제거가 이제 극대화돼서 최대한 99%까지 중복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매일 일주일 보관 주기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제 보낸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1차 백업은 보통 이제 그 클라우드에 그 중복 제거 안 될 경우에는, 매일매일 백업하게 되면 70테라 정도의 공간이 최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10테라의 데이터가 7벌이 클라우드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중복 제거한다고 가정하면 최초 백업 시에도 보통 중복 제거가 한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0테라의 50% 정도면은 한 5테라 정도가 최초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10테라의 한 90% 정도가 중복 제거가 돼서 한 1테라 정도만 매일매일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1테라가 일주일 보관 중이면 7벌이 저장이 되게 돼서 최초 1테라 플러스 계속 저장되는 7벌 저장이 된 7테라, 저하면 12테라 정도가 이제 저장이 되는 셈이거든요. 이게 실제 사례가 이런 식으로 보통 사이징이 되고요. 그래서 중복 제어가 안 됐을 때는 10테라 정도 필요하지만 중복 제어가 되었을 때는 한 12테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내 저장소의 어떤 그 저장된 공간들은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중복 제어 기술로 인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제거 기술을 통해서 저장되는 용량 자체를 좀 낮추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 가격적인 이점 또한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이 클라우드라고 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잖아요. VM웨어나 오픈스택 기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상화 환경인데 이들 시스템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넷백업은 이제 과거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이전부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데이터 기술 개발을 계속 먼저 했었고 이에 대한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뭐 다양한 저희가 이제 대중적인 백업 방식으로 말씀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VM웨어나 하이퍼브이나 누타닉스, 아크로폴리스 등이 이제 주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이제 백업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사들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에이전트 리스트 기반으로 백업을 하고 그러니까 개별 VM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 백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백업 받아야 될 VM이 뭐 수천 대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들을 개별 VM의 에이전트를 다 설치한다면 아무래도 페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에이전트 리스트 방식으로 전체 백업을 받더라도 또 개별 싱글 파일 리스토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거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넷백업 9에서는 뭐 오픈스택에 대해서 이제 그 넷백업의 이러한 특징들이 그대로 계승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스택 백업에 있어서 넷백업은 오픈스택 백업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PSF라고 불리우는 패러럴 스트리밍 프레임워크에 불리우는 병렬 백업 방식이 이제 잘 수행되기 때문에 오픈스택 백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넷백업 특징적인 좋은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들의 IT 환경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나다 보면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놨는지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면 백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네, 넷백업은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통합 백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통합 백업 기능과 그리고 유닉스부터 뭐 클라우드까지 호환성을 제공하는 이제 범용적인 백업 플랫폼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 핵심 가치 같은데요. 그래서 탑엔더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통합 백업이 할 수 없는 범용적인 백업 플랫폼으로서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랜섬웨어로부터의 어떤 보호, 그리고 이런 범용성,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백업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투더 클라우드 전력이 있어서도 이제 넷백업은 중복적을 바탕이 돼서 이제 비용적으로 장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내 데이터복을 말하는 인더 클라우드 전략에 있어서도 넷백업은 이제 클라우드 포인트를 통해서 이것들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스냅샷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에 보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넷백업 통해서 이러한 그 통합 관리를 하나의 이제 원 뷰로 할 수 있고, 예, 통합된 어떤 그 더 자세한 리포팅과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앱타라는 이제 별도의 제품 기능을 통해서 자동화되고 전문화된 뷰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시야에서 좀 조망을 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에서 테크니컬 키노트에서 뭐 플렉스 스케일이라는 개념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넷백업 어플란스는 뭐 다양한 뭐 시장 효과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제품 출시돼 왔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플렉스 스케일은 하이퍼 컨버지드 형태, 스케일 아웃 형태의 제품이라고 해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기존의 넷백업 어플란스 당연히 뭐 가상화 백업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기능들이었습니다만 클라우드 기반 용량을 증설하면서 단일 중복적 어플, 글로벌 중복적 어플 형태로 HCI 형태의 백업 아키텍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꼭 맞는 게 플렉스 스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잠깐 언급하셨고 이어지는 세션에서 저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실 데이터 보호를 주제로 할 때 빠질 수 없는 화두가 랜섬웨어입니다. 요즘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베리타스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계시죠? 네, 저희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베리타스 직원이어서가 아니고 넷백업과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로 백업을 받아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뭐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단 한 건도 없고요. 한 건도 없어요? 예. 한 건도 없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탑재된 그 기본으로 빌트인된 IPS, IDS 기능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통합된 형태로 보안 모듈이 설치된 백업 장치, 백업 솔루션은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진흥원 키사의 리포트나 뭐 국내 랜섬웨어에 관련된 사례들을 한번 보게 되면 액티브 디렉토리나 외부망, 웹서버, 인증 서버 등을 통해서 감염을 한 다음에 이제 잠복기를 거치는데요. 이들이 이런 그 시스템들 감염시킨 후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백업 시스템입니다. 왜냐면은 이때 백업 서버가 없어야 할 때 어떤 그 데이터들을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비교적 감염이 쉬운 윈도우 OS 계열의 백업 서버라면은 백업본이 감염돼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백업 시스템이 침투해서 백업본을 삭제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인질극을 이제 버리는 셈인데요. 네. 데이터를 암호화한 이후에 이제 그 비트코인을 뭐 수백억 원 요구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요. 네. 이때 백업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한다면 이제 백업본이 암호화된 시스템을 이제 복구해버리면은 이러한 그 보안 백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웜 기능이라고 웜 기능이 관련된 백업이라든지 뭐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보안 기능들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넷백업에 있기 때문에 보안 백업의 여건이 필요하다면은 넷백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랜섬웨어가 랜섬을 못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랜섬웨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장유진 이사님과 함께 넷백업 9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